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제도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그 표준 서비스 분류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다른 장기 요양 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이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주로 요양보호사가 담당으로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 인지 지원까지도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다른 장기 요양 요원이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요양보호사가 주 제공자인 거는 이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 그리고 방문 목욕까지가 이제 주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리고 인지 지원도 요양보호사가 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나 아니면은 방문 간호를 하는 이제 방문 간호에 해당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또 지원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표준 서비스 분류에는 이 건강 및 간호 관리라고 해가지고 저희 대상자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서비스에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서 이제 요 건강 및 간호 관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24시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이었고, 이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서 이 서비스를 받는데, 이게 재가 서비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의료 서비스, 건강 및 간호 관리 서비스가 좀 단편적으로 제공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 및 간호 관리에서 보면 관찰 및 측정도 있었고, 또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갖고 계시는 질병, 기저질병, 고혈압이라던가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여러 가지 질병에 해당하는 건강관리나 그에 따른 간호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응급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어르신이 이제 몸에 뭔가를 부착을 하고 계시다, 비위관 영양을 하거나 유치도뇨관, 그래서 혼자 입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에다가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영양액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금이라던가 치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유치도뇨관, 소변줄을 끼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낙상이라던가 골절, 화재, 화상 때문에 이제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 건강 및 간호 관리 서비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 회복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체적으로 인지 기능이라던가 이런 이제 향상 프로그램도 있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 동작 훈련,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오른손이 이제 편마비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이제 불편감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오른손으로 못하면 왼손으로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오른손의 기능이 좀 도움이 되는
각종 보조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최대한 수행할 수 있게끔 기능 회복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물리치료도 있고 작업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이 좀 양질의 삶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회복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환경 관리라고 해갖고, 이거는 아무래도 좀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겠죠.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침상 청결 관리라던가, 그러니까 침구나 린넨 정리라던가, 주변 환경 관리,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이 쾌적하게, 자,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제가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시설에서 계신 분들 환경이 좀 도움이 되게끔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몸을 이제 활동, 움직이기 좋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면 도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세면 도움에는, 그러니까 얼굴을 청결하게 해드리는 거는 이제 얼굴뿐 아니라 손발 닦아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세면장까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씻을 수 있는 장소까지 가는데 이동 보조라던가, 아니면은 동작 지도.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이 뭐 그 치매시다, 그래서 이제 얼굴 닦는 방법을 좀 잊어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동작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뭐 이렇게 서비스를 지켜본다던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던가, 양치질 같은 거 할 때도 옆에서 이제 뭐 치약 같은 거 짜는 거를 지도를 해드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지켜보기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강 청결 도움이라고 해서, 구강은 입 안이죠. 그래서 입 안을 청결하게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구강 청결 플러스 지켜보기,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제 틀니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치 손질하는 것까지 우리가 또 이 구강 청결 도움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필요 물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 하신 후에 정리까지가 저희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감기 도움. 자, 머리 감는 것도 이제 세면장까지, 이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를 이제 보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머리 감은 후에 말리는 거라던가, 준비부터 정리까지가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몸 단장. 몸을 이제 깔끔하게 해드리는 이 몸 단장은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 빗겨드리는 거라던가, 손 발톱 깎아드려서 어르신이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도를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어르신이 혼자 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기,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제 화장하기라던가 이런 것까지 또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몸 단장을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항상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자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화장하기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드리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끝에 정리하는 것까지가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옷 갈아입기 도움. 저희가 옷을 갈아입는 이유가 이제 뭐 더러워져서 갈아입기도 하고, 또 기온에 따라서 더우면 이제 여름 옷, 추우면 겨울옷 뭐 이렇게 이제 그 계절에 맞춰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도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입는 실내복, 외출할 때 외출복, 주무실 때는 잠옷으로 이렇게 갈아입는다던가, 이제 갈아입을 때도 이제 겉옷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러워져야 갈아입는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속옷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도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복 정리까지가 옷 갈아입기 도움에 들어가는데요. 이 의복 정리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는 여름옷만 보이게, 겨울에는 겨울옷만 보이게, 그래서 계절에 맞게 의복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이제 뭐 자주 갈아입어야 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어르신이 자주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 잘 닿기 좋은 곳에다가 놓고, 또 잘 입지 않는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정리를 해 놓는, 이런 것까지가 이제 의복 정리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몸 씻기 도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목욕을 한다던가 샤워를 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욕실로 이동하는 거 플러스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어르신이 통 목욕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입욕 준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몸 씻기 할 때 우리가 이제 몸 씻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통 목욕을 하느냐, 아니면은 몸 씻기가 침상 목욕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 씻기 할 때 뭐 올바른 방법이라던가 순서에 맞춰서 저희가 몸을 씻겨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 씻은 후에 옷 갈아입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내복으로 갈아입혀 드린다던가, 속옷 같은 것도 이제 그 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순서대로 잘 와가지고 최대한 본인 스스로 갈아입을 수 있으실 때 뭔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마지막에 물품 정리까지가 이제 몸 씻기 도움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굉장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식사 도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 방문 요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방문 요양 시간 안에 이 식사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맞춰서 해드리고, 이제 필요하면 간식 포함해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튜브 영양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비위관 영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위관 영양이라는 거는 어르신이 혼자서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코에다가 관을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에다가 이제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 튜브 영양 공급은 이제 비위관이라고 해서 코에다가 관을 삽입을 하는 게 있고, 위에다가 직접 삽입을 해서 영양액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 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위관 영양이라던가 위로 영양 같은 경우는 교재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사 도움에는 식사 준비부터 정리까지. 근데 이 식사 도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취업을 해서
어르신 식사 도와드리는 거 하고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양사나 아니면은 이제 밥이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적절하게 어르신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사례라던가 구토 아니면 청색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혹시 편식을 하지 않으시는지, 도움이 필요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만 잘 관찰을 해서 식사 도움을 이제 해드리는 이제 시설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장보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식단을 짜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서 어르신한테 이제 식사를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도와드리는, 그래서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식사 도움 정도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이 체위 변경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어르신이 1등급이냐, 그러면 1등급이면 와상 상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상에서 이동돕기를 통해서 뭐 욕창이라던가 여기 밑에 10번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관절이 오그라드는 것을 예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체위 변경 안에 들어가고, 만약에 3, 4등급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일어나 앉기 할 때 뭐 좀 적절하게 도움을 드린다던가,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체위 변경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도움, 그래서 뭐 1등급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동이 이제 쉽지가 않으신데, 나머지 뭐 2등급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로 이제 옮겨서 태워드려서 이동 돕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면 뭐 보행 도움이나 보조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뭐 지팡이나 뭐 보행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신다던가, 이럴 때 적절한 방법으로 지켜보고 또 적절한 보조 기구를 이용을 해서 도와드리는 게 이 이동 도움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한다던가 증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이 움직이는 걸 도와드릴 때 일단은 예방, 그러니까 관절이 굳어지는, 관절이 오그라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그라들기 전에 이 신체 기능 유지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보장고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도움을 드린다던가, 복약도움,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약도움, 약을 드림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복약도움, 이 복약도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약을 드리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투약 돕기라고 해가지고 약을 드릴 때 뭐 정확한 뭐 방법으로 도와드린다던가, 뭐 함부로 약을 뭐 쪼개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안약 같은 거 넣어드릴 때 주의사항, 그 다음에 뭐 귀약 같은 거 도와드릴 때 주의사항, 그래서 주의사항을 잘 숙지를 하고,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잘 살핀 다음에 어르신한테 적절한 방법으로 약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뭐 주사를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 뭐 천식 같은 거 있으셔가지고 이 네뷸라이저 호흡기 같은 거 사용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호흡기 네뷸라이저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진 않지만 옆에서 적절한 방법을 지도를 하면서 도와드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약 도움까지가 이제 이 10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화장실 이용하여 돕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배설 돕기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어떤 어르신은 화장실까지 가셔서 배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동변기를 활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침상에서 배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이변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침상 배설을 하시는 분, 간이변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대변기라던가 소변기 사용을 할 때 엉덩이를 드실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켜보기. 그래서 이제 화장실까지 가셔서 배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혼자서 이제 배변을 하신다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문 밖에서 어르신한테 적절하게, 우리가 배설 돕기에서 보면 이제 배설 전에 관찰해야 되는 거, 배설 중, 배설 후에 관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설 중에 관찰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통증이 있으신지, 뭐 어떤 불안감이 있으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서 문 밖에서, 자, 어르신 뭐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면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을 지켜보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만약에 어르신이 기저귀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저귀를 사용을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기저귀 사용하시는 분들이 와상 상태, 이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치매 등으로 인해서 너무 빈번하게, 너무 자주 실금을 하신다던가, 이럴 때 기저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피부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피부 습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욕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르신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저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수치심,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창피하고 뭐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교환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어르신이 수치스럽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또는 피부가 이제 뭐 습진이나 욕창에 걸리지 않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심하면서 기저귀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변 후에는 또 적절하게 처리. 그래서 우리가 유치도뇨관이라고 해가지고 소변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변줄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소변 주머니 관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변 주머니를 관리를 잘 못하면 어르신이 뭐 요도염이라던가 방광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용변 후에 처리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신중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 화장실 이용 돕기도 마찬가지로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까지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식사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 뭐 세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활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외출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행하면서 지켜보면서 어르신이 외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외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장을 보신다던가 산책을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은행이나 관공서, 병원에 방문을 할 때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어르신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뭐 일상생활 지원,
그래서 일상 업무 대행 같은 거 할 때도 어르신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제가 여기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준비부터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상생활 지원인데, 저희가 일상생활 지원을 할 때 가장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잔존 능력이라던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능력, 어르신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적절한 보조도구라던가 아니면은 주변 환경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르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에 들어가는데, 이 일상생활 지원은 적절하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고 대상자가 하실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 또는 수급자 또는 어르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음식물 조리부터 시작을 해서 조리하고 어르신이 식사를 하시면 설거지, 그 다음에 주방 정리. 그러니까 주방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소 및 주변 정돈 안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많이 활동하시는 이제 이런 공간, 그리고 어르신이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곳에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이 입으시는 옷을 세탁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옷 갈아입기 앞에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의복이 어르신이 자주 사용하는 곳이냐, 뭐 예를 들어서 속옷이라던가 양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것들은 어르신이 닿기 쉬운 곳에 놓는다던가, 외출복처럼 잘 입지 않으시는 것들은 이제 뭐 먼지가 쌓이지 않게 잘 관리를 한다던가, 계절에 맞지 않는 것들은 또 이제 잘 보관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의복 관리까지가 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서 지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서 지원, 어르신이 좀 마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 지원을 해드리고, 또 어르신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이 뭐 노인성 난청이 있으시다, 그래서 잘 못 들으신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르신한테 이제 뭐 서비스 제공 준비라던가 실행, 뭐 마무리 단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르신에 맞게끔 설명을 또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정서 지원, 의사소통에는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게 말벗이라던가 격려가 있는데요. 말벗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이제 옆에서 적절하게 경청 잘 들어가면서 말벗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려. 어르신들이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 받으실 때 이제 서비스를 잘 제공 안 받으시려고 하거나 본인이 좀 하기 싫어하시는 뭐 이런 것들이 할 때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격려 같은 거를 해서 최대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잔존 능력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지원해 주는 것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적 지지 체계 연계, 그 다음에 관계망 연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그러니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뭐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뒤처지기 때문에 이제 뭐 동네 어르신, 다른 어르신들이라던가 가족분들하고 연결이 차단되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옆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문제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 어르신한테 필요한 이런 어려움 같은 거 있으실 때, 아니면은 뭐 그 가족분들하고 안부 확인을 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적절하게, 뭐 전화가 잘 안 된다, 뭐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적절하게 뭐 문제 상담이라던가 어르신의 수급자 욕구 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자녀하고 아니면 손주하고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편지라던가 전화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까지가 이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